전 세계 콘텐츠계의 대지각 변동을 이끈 이것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숏폼 콘텐츠인데요. 여러분도 즐겨보고 계시죠? 숏폼 콘텐츠는 짧으면 20-30초, 길어도 1분 이내의 시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 콘텐츠인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시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숏폼 콘텐츠, 높은 인기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하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과 문제점들 하루 한 팩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 소비자들의 일평균 이용시간은 44분인데요. 그중 10대가 1시간 4분, 20대가 55분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숏폼 영상 한 편의 길이가 30초에서 1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020 세대의 숏폼 콘텐츠 이용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도 숏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숏폼 콘텐츠의 경쟁력 유지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의 미래 전략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서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숏폼 콘텐츠, 쇼츠의 최대 길이를 1분에서 3분으로 늘리는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은 물론 틱톡과 같은 경쟁 플랫폼의 공세에 대응해 검색 광고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짧게 요약하는 숏폼 콘텐츠, 이제는 모든 SNS에서 대세가 됐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영화, 드라마를 숏폼으로 요약하여 소개하는 일명 쇼트 채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정 노래의 속도를 1.3배에서 1.5배 빨리 재생하거나 클라이맥스 부분만 편집한 숏송 콘텐츠도 스피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데요. 숏폼 영상 속에서 소개하는 상품에 쇼핑몰 링크를 걸어두고 링크를 누르면 바로 해당 쇼핑몰로 연결되어 쇼핑할 수 있는 쇼핑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시간 대비 성능과 만족감이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시성비를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징과 시장이 결합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콘텐츠계를 장악한 숏폼 콘텐츠, 문제는 없는 걸까요? 숏폼 콘텐츠의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숏폼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숏폼 콘텐츠 중독 우려인데요. 30초에서 1분 정도 짧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숏폼 콘텐츠에 중독되는 것은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중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지나칠 경우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거나 팝콘이 터지듯 큰 자극만을 추구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이나 불안, ADHD와 같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기능성 틱 유사 행동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의 숏폼 콘텐츠 중독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미국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는 틱톡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틱톡은 청소년을 그 플랫폼에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해요. 숏폼 콘텐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독성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 문제인데요. 숏폼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퍼다가 사용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자의 영상을 동의나 허락 없이 편집하거나 그대로 복사한 양산형 불법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어 원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불법한 내용이 담긴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숏폼 콘텐츠들이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불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까지도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숏폼 콘텐츠로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는 점,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숏폼들
플랫폼들이 원작 영상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 원작자가 가져가야 할 정당한 수익을 빼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복잡한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입니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작 영상 제작자인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만 개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원작자가 불법 영상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라는 점을 저작권자가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가져다 쇼폼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제 수분도 걸리지 않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 틱톡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쇼폼 콘텐츠. 그 인기가 쉽게 식을 것 같진 않은데요. 자,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쇼폼 콘텐츠의 부작용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쇼폼 콘텐츠로 인한 중독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대안 마련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쇼폼 콘텐츠 중독이 정신적인 측면은 물론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쇼폼 콘텐츠 소비자로서 창작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창작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불법 쇼폼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쇼폼 콘텐츠를 적당한 선에서 즐겁고 신나게 올바르게 즐기려는 노력, 지금 바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